다른 달보다 날짜가 짧은 2월 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 논란은 그 길이가 짧지 않은 것 같은데요. 28일 연예계와 스포츠계는 또 새로운 학폭 논란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에이프릴의 전 멤버가 탈퇴한 이유가 알고 봤더니 같은 아이돌 멤버들의 왕따였다라는 친동생의 폭로부터 시작해서 유명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의 김동성이 극한 선택을 시도했다는 일시, 거기에 기성용 여수까지 참으로 많은 이슈가 하루 사이에 나왔는데요. 기성용 뉴스는 기성용의 자비는 앞으로 없다라는 여전히 결백하게 피해를 주장하는 찍은 증거를 가지고 오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변호인은 어떤 형태로 공개할지 해한 뒤 조만간 모든 전체 증거를 대중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용 사건은 3월 첫 주2년 그 가닥이 대충 잡힐 것 같은데요. 서로 완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와중이니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 어느 한쪽은 무조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증거가 공개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해당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쌍팔 자매라는 별명을 얻으니다 형과 이재영 쌍둥이 배구 선수 이야기인데요. 다들 지겨울 정도로 이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양파처럼 까도 또 나오던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 끝은 어디일까요? 또 터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화면 보시조추가 폭로가 터졌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의 첫 시작은 폭로한 사람이 쌍둥이 자매와 같이 배구 선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선수 기록 조회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수로 등록해 썼던 조회 이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운동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일단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 감독이라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였지만 쉽게 용기 내지를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우선 감독님이 그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 당시 쌍둥이들이 숙소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그랬다. 그런 일은 모른다라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선생님 제자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요? 그 당시 상황 아주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인터뷰에선 사실과는 다르게 말하셨더라고요. 제가 당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중 한 명과 같은 방이었고 씻고 나와서 입을 옷과 수건 그리고 속옷 등을 항상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준비를 해서 쌍둥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날 밤에 쌍둥이들이 갑자기 저 혼자만 따로 불러서 집합을 시켰습니다. 집합을 시킨 이유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게 오토바이 차세, 그러니까 기억받을 때 하는 기마 자세를 30분 동안 시키면서 지갑이 사라졌는데 이가 가져간 거 아니냐 추궁했고 전안 가져갔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너 말고는 못장에 손을 댄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퍼붓더군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지만 쌍둥이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 감독님에게 쌍둥이들은 찾아가서 지갑을 제가 훔쳐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모든 선수들을 집합시켰고 모든 선수들이 기합을 받는 와중에 저는 감독이 직접 뺨을 때리며 추궁을 받았습니다. 한 40대 가까이 맞고 나서 이대로라면 단체 기합이 안 끝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결국 제가 가져갔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다, 도둑년이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 쌍둥이들은 다른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들이 숙소나 체육관에 오시면 항상 쌍둥이들 몰래 체육관 창고 같은 곳에서 숨어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부모님들이랑 만나는 걸 쌍둥이들에게 들키게 되면 그날은 땀, 속 왕과 옷걸이도 훔치때린 명예를 당했고 교정기를 한 채 입을 집중적으로 괴롭혀서 거의 매일같이 입에는 피가 머물고 살았었습니다. 잠시 앞장에서 경기 중 발목을 크게 다쳐 경기를 못 뛰게 된 상태였는데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욕설과 함께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 너 때문에 시험 망하는 꼴 보고 싶냐, 약물고라도 뛰어다 어디서 엄살했냐 윽박에 질렀고 당연히 그날 숙소에 들어가서 집합을 당했습니다.
그날 집합의 이유는 경기 중에 다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쌍둥이들이 TV에 나와서 웃는 모습을 보며 정말 허무했습니다. 무기한 출전 금지 처분이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이요. 그런 거 전부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풀릴 것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쌍둥이들의 파워는 일반인들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번 2차 폭로자와 같이 계속 지금과 같이 둔다면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게시글을 써서 새로운 폭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 폭로에 주목해야 할 점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쌍둥이들의 이름 잘 몰랐다 알았다면 그 당시에 바로 잡아줬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해당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감독은 알고도 묵인해왔었고 또는 오히려 더욱 동조해서 쌍둥이들이 의계 질서를 잡고 팀 내 선수들을 부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협력자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감독했다는 그 인터뷰를 찾아보았습니다. MB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면 보시죠. 화면에 A씨가 학창시절 감독입니다. 감독은 장악하게 이렇게 말했더군요. 운동 끝나고 나선 기숙사가 이쯤이니까 거기서 일어난 건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자 아이들이 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쌍둥이들이 평소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했다. 숙소 사감 선생님이 좀 많은 거 관리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숙소 생활을 힘들어했던 것 같다. 앞에서 설명한 글쓴이의 주장과 동일하게 깨단 감독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인터뷰에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만 했는데요.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다양 쌍둥이 참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감독을 향한 분노도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른이 어른 잡지 못하면 어른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말 이 말을 이다. 형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요. 해당 감독도 미성년자였던 대구 선수들을 지도 편달 그리고 감독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어른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며 많은 청소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보다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지금의 감독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